아빠까바 코타지키미 잭슨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알락 말레이시아. 자, 1차 접종 맞았을 때는 맞았던 부위만 너무 아프고 말았는데 2차 맞았을 때는 몸살기음처럼 열도 오르고 하더라고요. 아마 항체 형성이 되는 과정일 거라, 사실 주변에서 뭐 파나돌이나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면역력 키우려고 그냥 일부러 안 먹었습니다. 코타랜드. 제가 백신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 비가 폭우처럼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산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해요. 이게 백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많은 우산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크게 만들지를 못해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그냥 큰 우산을 쓸 텐데 지금은 내 몸 사이즈에 딱 맞춰서 우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비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딱 사이즈에 맞으면은 이 우산을 쓰면은 비에 안 맞아도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사선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를 어느 정도 맞기 시작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델타 변이니 람다 변이니 하는 변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비가 내려도 비를 맞아도 우산은 쓰고 있어야겠죠. 백신이 하는 역할은 비를 안 맞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를 맞아서 아팠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분들, 그리고 아팠을 때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젊고 건강한데 왜 부작용 걱정하면서 백신 굳이 맞아야 돼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밖에서 비 맞고 집에 들어와요. 그럼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지금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집단 면역이라고 부르죠. 그 비를 맞다 보니까 우산에 구멍이 뚫리고 해집니다. 그래서 우산을 다시 튼튼하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부스터샷, 그러니까 세 번째 주사 접종을 맞기도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변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이 집단 면역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백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치료제죠. 약 매달만 먹으면은 깨끗이 나아요. 이 치료제가 생긴다면 그 누구도 바람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코로나 종결. 분명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에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이 없을까라는 시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요즘 유명한 피라맥스, 이버맥틴, 덱사메타손, 이런 약들이에요. 제가 약사, 의사, 이런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약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약을 잘못 섭취했을 때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약을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피라맥스는 한국에서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장점은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임상 2상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고 이 소규모 임상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어서 3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규모 임상 3상이 끝나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말라리아 치료제로서는 부작용이 없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급히 이 약을 먹는 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버맥틴이에요. 이버맥틴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 이버맥틴은 주로 동물용 구충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람에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소량 이 약을 투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구충제나 피부약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보통은 동물용 심장사상충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사람한테 투약을 하는 약의 용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 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투약했다가는 큰일 나는 약이죠.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2명이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투약을 했다가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라는 경우에 의사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호흡곤란 초기 증세가 오는 경우 덱사메타손 등 항염제를 소량 먹어도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항염제들도 거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입니다. 이 스테로이드계 약물은 효과는 좋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월하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자, 위에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3가지 약 말고도 많은 코로나 대체제들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떠돌고 있는데 WHO에서도 여러 번 함부로 이런 약을 복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혹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정량을 지금까지 얼마나 먹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이 약이 효과가 있다? 함부로 먹었다가 잘못해서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약회사에서 치료제 이미 만들어 놓고 돈 벌어 먹으려고 3번째 샷 맞아야 된다.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지금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노력의 힘이 빠른 치료제 개발이 돼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 코타랜드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코타랜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바라기.